먼저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저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100일, 대통령의 눈물은 멈췄는지 모르지만 국민의 눈물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45일째 국기를 끊고 있는 유민 아빠와의 만남을 한사코 거부하고 세월호 특별법은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라며 외면하고 있는 동안에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혀서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적 요구는 더욱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 농성에 돌입한 후 하루 이상 동조단식에 참여한 시민이 광화문 광장에서만 3,800명을 넘어섰고 온라인으로 릴레이 단식에 참여한 시민이 25,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영화인, 연극인, 교사, 언론인, 그리고 만화가, 작가, 의사 등 사회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지고 있고 전국 24곳에 단식장이 생겼으며 온라인 동조단식은 전국을 넘어서 세계 각지에서 동참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민 아빠를 살리고 청와대에 가로막혀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구하기 위해서 누가 명령한 것도 강요한 것도 그리고 눈치를 주는 것도 아닌데 국민 스스로 나서는 것, 국민 스스로 배고픔을 자청한 것, 이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마치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때문에 경제 회복이 힘든 것처럼 현실을 호도하고 민생 구호로 민심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가르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입니다. 어제 최경환 경제팀이 민생법안이 지체되어 서민들이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세월호 특별법 지체로 온 국민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을 외면한 채로 민생을 들고 나오는 것도 정직하지 못할 뿐더러 이 기회에 무분별한 규제 완화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불순한 의도마저 의심스럽습니다. 의료 영유아를 밀어붙이고 학교 옆에 관광 호텔을 짓는 것이 어떻게 민생 법안일 수 있단 말입니까? 대통령께 거듭 요청드립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책임을 통감한다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결단하면 될 일입니다. 그래야 유족도 그리고 아픔을 함께 해온 국민들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국민의 생활에도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동조 단식까지 하는 마당에 유민 아빠를 저대로 그냥 두고 세월호 특별법을 이대로 두고 어떻게 마음 편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시간을 끌 일이 아닙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세월호 진실이 밝혀질 것을 믿고 유가족과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전제라는 점에서도 최우선 민생 법안입니다. 답답한 전국을 풀 수 있는 해법도 민생의 활력을 되찾는 길도 대통령이 100일 전 담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는 것을 두고 장외투쟁 운운하면서 우리의 손발을 묶어두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면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서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민생 정치의 출발입니다.
국회 내외라는 공간의 기계적인 구분이 아니라면 정당이 그리고 국회가 최대의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 못할 곳이 없고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세월호 진실에 눈 감는 것을 민생으로 둔갑시키려는 구태의연한 시도를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이틀 전 국회를 향해 떼쓰는 아이 운운한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을 아이에, 대통령을 엄마에 비유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에 한번 놀라고 세월호 특별법을 장난감 정도로 하찮게 여기는 듯한 발상에 또 한 번 놀라고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오만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바쁘면 세월호 유족쯤은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을 여왕 모시듯 모시는 습성은 속으로만 감추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터져나오는 대통령이 세월호 전국을 풀어야 한다는 충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대통령을 위한 처신이 될 것입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는 점에서 언행에 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드립니다. 상지대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지대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김문기 씨에 대해서 이사 취임 승인을 반려하면서 김문기가 상지대에 직접 복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문기 씨가 아니어도 김문기를 총장으로 선임한 이사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학 운영에 막강한 권한을 지닌 총장에 김문기가 앉아있는 이상 교육부의 조치는 큰 의미를 지니기 어렵습니다. 교육부가 부패한 세력의 사업 운영 복귀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진정성을 보이는 방법은 현 이사들에 대해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미 지난 4월부터 교육부에 이사회 진행을 파행으로 내몰고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방해한 현 이사회에 대해서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원 간의 분쟁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보고 교육부가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하도록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결국 엉터리 정의사 선임 원칙을 만들어서 김문기 세력이 상지대를 다시 장악하도록 기반을 만들어준 사분이와 그로 인해 대학이 파행을 겪어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온 교육부로 공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무 실효성도 없는 김문기 이사 승인 취소로 교육부가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추진하는 것은 제2의 교학사 교과서 사태를 불러올 것입니다. 무모하고 퇴행적인 조치입니다. 어제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검토 작업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토론 참가자 다수는 현 정부의 입맛에 따라 역사 교과서를 왜곡 기술할 가능성이 높다고 국정화에 압도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은 역사 교과서에 대한 국정교과서 추진이 아니라 교학사 교과서 논란을 불러온 데 대한 철저한 반성이 먼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교문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해서 교육부가 손쉽게 교과서 과목별로 발행 체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난해부터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한 우려를 전했고, 만약 국정교과서를 강행할 경우 교학사 교과서를 막아낸 것처럼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을 천명해 왔습니다. 청와대의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비서관조차도 과거에는 검정은 물론 인정제나 자유발행제로 교과서 체제가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보이는 이런 퇴행적인 모습은 과거 유신체제를 전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를 비롯한 대대적인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한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두운 역사를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대를 이은 역사 뒤틀기의 흑역사로 기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공동응원단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선수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관련한 남북 사이의 서면 협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는 북한 응원단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하지만 남북 당국이 서로 직접 만나 실무 접촉을 진행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대신하는 상황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면서 통일 대박을 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 또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